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에 다시 강하게 치고 나갈 업종으로 엔터 섹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실적 추정치를 애널리스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거나 새로운 모멘텀에 기대를 가지고 리포트를 쓰는 거는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은 기관 외국인 자금들이 단위가 크고 이 자금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데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기 시작하는 업종이나 종목은 기대했던 실적이 분기, 연 단위로 맞아 떨어지거나 더 높은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그에 부응해서 더 올라주기 마련인데 반대로 추정했던 실적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실적 성장을 달성을 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왔었고 최근의 사례로 게임 회사들은 이번 실적 컨센보다 못한 수준으로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엔터 업종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회사들의 실적은 크게 음원 매출과 공연 매출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공연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국내 공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공연은 거의 못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연 매출은 거의 없어졌고 엔터 회사들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19년도에 공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엔터사별로 다르지만 적게는 8%에서 많게는 32%까지도 차지를 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BTS가 워낙 해외 투어를 많이 하고 잘 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20년도에는 공연 매출 기여도가 거의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일부 아티스트들이 엔터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고 오프라인 공연도 재개를 조금씩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엔터주들의 실적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이걸 또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퍼지게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부러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주요 엔터사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엔터 회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엔터 4개사인 하이브, JYP, YG, SM의 합사한 실적을 한번 보시면 분기별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4개사를 합산한 영업이익률도 이전에 10%를 겨우 밑도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6%까지나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치만 봤을 때는 콘서트를 못해도 다른 부문에서 수익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역성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엔터사들의 음반 판매량 추이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SM의 경우에는 NCT가 글로벌 팬덤이 확실하게 생겨서 그런지 음반 매출이 크게 기여한 모습이 보이고 신인 걸그룹인 에스파도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약 200% 증가하는 수준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하이브도 전년 대비 77% 정도 상승하는 모습, JYP도 121%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YG는 87% 상승하는 수준의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엔터사들의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엔터사가 가장 매력적인지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M입니다. 지금 SM의 경우에는 NCT랑 에스파가 매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눈에 띄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짙은 청색이 NCT 분기별 앨범 판매량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특정 분기에서는 70% 정도가 NCT 앨범 판매가 차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SM의 경우에는 지금 NCT를 NCT 127, NCT 드림으로 유닛을 분리해서 그룹 내의 작은 그룹 형태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룹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구성 멤버도 많고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M이 이런 걸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녀시대나 슈퍼주니어 때 당시에도 그런 형태로 멤버들을 다르게 구성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썼었던 걸로 보입니다. SM의 유튜브 구독자 수 추이를 아티스트별로 한번 보시더라도 비슷한 형태가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NCT와 NCT 드림, NCT 127까지 합산하면 작년 4개 분기 기준으로 1년 동안 SM 전체 아티스트의 구독자 중 40%가 NCT 향입니다. 그 다음으로 엑소, 에스파가 뒤를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파도 사실 데뷔하자마자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YG의 블랙핑크와 비교를 해보면 미니 1집의 초동 판매량을 에스파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활동한 지 1년밖에 채 되지 않았지만 에스파는 충분히 SM에서 매출 비중 높은 유닛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력 유닛이 잘 나간다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콘서트가 재개가 됐을 때 큰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NCT 127은 12월 오프라인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재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이라 올해 실적 성장 기대감이 꽤 높은 모습입니다. 5월에서 6월 정도에 일본에서 5회 정도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 레드벨벳도 3월에 콘서트를 열겠다고 했다는군요. 리오프닝에 따른 콘서트 일정 가시화 덕분에 이익 흐름이 적어도 올해는 충분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도 적자가 큰 사업부는 정리를 하고 적자폭을 축소하는 듯한 모습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였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발목 잡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많이 하회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매출은 2065억, 영업이익은 115억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180억에서 200억 정도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2020년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7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세히 실적을 한번 뜯어보시면 2021년도 연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호실적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이 일회성 비용으로 35억 정도가 나갔고 구독형 팬서비스 디어유가 이제 JYP를 2대 주주로 들이게 되면서 회계적인 이슈 때문에 연결 종속법인에서 제외가 됐고 SM이 디어유를 관계회사로 소급해서 분류시켜야 되는 이슈 때문에 4분기에 디어유의 실적이 빠져나가면서 42억 정도가 추가로 마이너스로 반영이 됐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간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올해는 무난하게 10% 수준의 OP 마진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티스트 공백에 대한 리스크 차원에서 타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중으로 발생할 만한 이슈도 딱히 없어 보이고 하이브하고 같이 엔터 섹터 내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탄소년단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고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하면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은 여러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가장 큰 엔터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신사업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플랫폼 업체로 자리매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이베스트의 애널의 추정치를 한번 보시면 작년에 이어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하이브는 퀀트 애널들이 강력하게 밀었던 대표적인 실적 성장주입니다. 국내 상장사들 중에서는 이익 성장 수치가 가장 높은 종목들을 위에서부터 쭉 나열해 보면 상위 탑10 안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런 종목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유는 NFT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동안 높은 PER을 받으면서 다른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적 대비해서 높은 배수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 등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하이브도 NFT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빠지면서 멀티플이 빠지게 됐고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도 다른 엔터사들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콘서트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가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모습인데요. 제가 이번 코로나 때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모습이 이 콘서트 온라인 매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작년 10월에 LA에서 열렸던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PTD입니다. PTD는 콘서트 명이고요. 진짜 많은 팬들이 오프라인 콘서트에도 참석을 했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언제 그랬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콘서트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LA까지 가지 못했던 팬들의 욕구를 채워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돌이 없어서 아이돌 콘서트를 가본 적은 없는데 이 콘서트 온라인 티켓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4K 화질로 보려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7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이 티켓을 구매를 한 겁니다. 하나 더 재밌는 부분은 온라인 생중계를 유료 티켓팅으로 하게 되면 스타디움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방구석 콘서트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티켓팅 수량이 제한이 없을 겁니다. 뭐 99만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5만 장만 이렇게 파는 콘서트 티켓 이런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콘서트는 실제로 300억이 넘는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를 통한 새로운 매출 확보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가능해졌다고 봐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팬들도 한번 이용해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간편하고 저렴하게 비교적 덕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3월에 서울에서 4월에도 오프라인 콘서트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콘서트 매출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공연 매출은 올해 추정하기로는 3천억 원 이상 기록할 거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전 부문에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앨범뿐만 아니고 MD 라이센싱, 콘텐츠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각 부문별로 천억 이상씩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게 하이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엔터 플랫폼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베팅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IP를 가지고 웹툰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이미 연재를 하고 있고 아리아나 그란데 뷰티 브랜드 런칭을 통해서 제품 매출 확대에 대한 전략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를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리아나 그랜드가 확실히 팬덤층이 있어서 그런지 인스타 팔로워가 100만이 벌써 넘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M이 하는 구독형 팬서비스 사업 부문인 디어유와 비슷하게 하이브는 위버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버스 매출 성장이 일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위버스가 매출 3천억 원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 하이브가 보유한 자회사의 단일 비중으로는 엔터사인 플레디스를 제외했을 때 가장 큰 모습입니다. 성장률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AU를 보더라도 한번 정체되어 있던 활동 유저 수의 증가 추세가 최근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MAU가 680만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로 이미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아마도 오프라인 콘서트의 재개, 팬들의 리오픈에 따른 소비 심리 확장이 한번 연결이 잘 된다면 올해는 이런 증가 추세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업체는 JYP입니다. 이익률만 보면 가장 높은 이익률을 올리는 업체인데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0%나 나왔습니다. JYP는 한번 살펴보시면 2월부터 트와이스가 미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3월까지 총 5회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있지도 앨범 발매를 하고 나면 하반기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트와이스가 메인이고 걸그룹 주력이 유닛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 스트레이키즈가 생각보다 팬덤층이 크게 형성되면서 뜨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대표 엔터사들이 보유한 보이그룹의 연차별 앨범 판매량인데 하이브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를 제외를 하면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4년차에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치만 보면 BTS나 NCT가 4년차 때 판매한 앨범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보여서 스트레이키즈 쪽에서도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에 새 앨범이 출시될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JYP는 개인적으로 SM이나 하이브랑 비교를 하면 가장 신사업의 비중이 조금 적은 모습이라 앨범이나 음반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새 앨범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JYP도 비슷하게 음반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 음반 매출의 규모가 작년 대비 확실하게 사이즈가 커진 모습이 보입니다. 19년도에서 20년도에 200억 정도를 매분기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300억대까지도 매출의 규모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신규 아티스트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매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KB증권 기준으로 실적 추정치가 약간 상향 조정됐는데 올해 매출은 2,400억 정도, 전년 대비 28% 상승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780억 정도를 보고 있고 전년 대비 39% 상승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오픈의 수혜를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엔터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